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살 걸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눌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거 양자 컴퓨터 개발되면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일단 이분이 비트코인을 안 샀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진짜로 비트코인은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간단히 말하면 블록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블록은 무엇이고 왜 체인으로 연결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거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온라인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면 A가 은행에 송금을 하고 은행이 그것을 확인해서 B에게 돈을 입금시키는 거죠. 두 사람의 거래에 은행이라는 중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거래 장부를 쓰고 중앙 서버에 보관하죠. 이것을 중앙 집중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누군가가 서버를 해킹해서 장부를 바꿔놓으면 내가 은행에 맡겨둔 돈에 대한 거래 내역이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며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거래는 은행이 거래 장부를 보관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보관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거래 정보가 담긴 것이 블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체인은 뭘까요? 거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정보들을 하나의 블록에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의 거래를 모아 하나의 블록을 만들게 되고 그 블록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록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연결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새 블록의 첫 머리에 이전 블록의 암호값을 저장하는데 만약 이전 블록 어딘가에 위변조가 일어나게 되면 이 암호값이 달라지게 되고 해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방식은 A가 B에게 송금을 요청하면 해당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이 생성되고 그 블록 정보가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면 참여자들은 그 거래 정보의 유효성을 상호 검증하게 됩니다. 참여자 과반수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거래 내역은 정상적인 장부로 확인되죠. 검증이 완료된 블록은 이전의 블록들에 연결되고 그 사본은 각 참여자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됩니다. 그러고 나면 A에게서 B에게로 송금 거래가 완료되죠. 이처럼 똑같은 거래 내역에 대한 장부를 여러 참여자가 보관하는 이유는 상호 보증에 의해 신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킹에도 매우 안전합니다. 은행에서만 장부를 보관할 때는 해커가 은행 서버만 해킹하면 가능했지만 블록체인은 참여자 과반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장부 내용을 동시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블록체인은 이렇게 보안성이 높은 것이 장점인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활용한 컴퓨터입니다. 그럼 양자역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양자부터 알아보면 20세기 이전에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해절, 간섭 등 파동 현상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빛이 파동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에너지가 일정한 단위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비달 이론입니다. 비달은 광자 또는 광양자라고도 하는데 빛을 잘게 쪼개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양자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빛의 총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가진 빛 아래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로 번역된 영어의 퀀텀은 양, 퀀티티를 의미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양자역학은 바로 이러한 양자화를 바탕으로 미시세계에서 어떤 힘이 있을 때 어떠한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밝히는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중첩과 얽힘. 중첩은 여러 양자값의 상태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0과 1의 두 양자값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은 측정하기 전에는 양자값이 0이거나 1이 나올 확률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이 되고 나면 0 혹은 1만 관측되며 더 이상 중첩 상태가 아닙니다. 얽힘은 두 개의 부분계를 특별한 처리를 통해 만든 상태로 얽힘 상태에 있는 부분계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측정값에 따라 반대쪽의 양자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핀이 0인 파이온이 전자와 양전자로 붕괴한다면 스핀의 총 양자값이 0인 계이기 때문에 둘이 떨어진 뒤 하나의 스핀이 업인 상태라면 반대쪽은 다운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측정 전까지는 어느 쪽이 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이러한 중첩과 얽힘이라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하여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도록 구현된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비트, 즉 큐비트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합니다. 큐비트는 0과 1 이분법과 달리 양자역학적 0과 1 상태로 기술됩니다. 달리 말하면 0과 1 이분법에서 비트는 반드시 2의 n제곱 개의 조합 중 한 개의 값을 선택해야 하지만
큐비트는 이들의 중첩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양자 상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비트와 큐비트를 예로 들면 기존의 비트는 00, 01, 10, 11의 4개의 정보값 가운데 하나만 처리할 수 있지만 큐비트는 4개를 모두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중첩을 이용한 특징이 양자 컴퓨팅의 강점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모든 조합을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산출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모든 조합을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얽힘 현상을 통해 통신이나 계산 과정에서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보 간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공간적인 거리에 무관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양자 전송, 양자 정보 기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에서 경쟁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키스트, 애트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자 컴퓨팅의 연산 속도가 어마무지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거래 내역을 공유하고 동시에 인증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십 분까지 걸릴 수 있죠. 그 시간 동안 양자 컴퓨터로 암호를 해독해 거래 정보를 위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니버설 퀀텀 연구진은 비트코인 블록 생성 주기인 10분 안에 암호 체계를 깨는데 19억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IBM의 경우 2021년 127큐비트, 2022년 433큐비트, 2023년 1121큐비트 양자칩을 개발했고 2025년 내에 4000큐비트, 2026년에는 수만 큐비트를 목표로 연구하고 있는데 19억 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그렇다고 암호 전문가들이 19억 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주고 있지는 않겠죠.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기존의 암호 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양자 암호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와 양자 암호키 분배가 대표적인 기술이죠. 양자 내성 암호란 양자에 대해서 내성적인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는 암호 체계입니다. 기존의 암호 체계는 소인수 분해 같은 수학적 난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 역시 수학적 난제에 기반하지만 소인수 분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수학적 난제를 활용합니다. 다변수 기반, 코드 기반, 격자 기반, 아이소제니 기반, 해시 기반 5가지 유형이 주로 사용되죠.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암호 체계는 양자 컴퓨터로도 푸는데 길게는 수십억 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더라도 안전할 거라 보는 거죠. 양자 암호키 분배는 양자 통신을 하는 두 시스템의 비밀키를 분배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간단히 원리를 살펴보면 양자의 특성을 통해 생성된 암호키는 0과 1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관측이 발생하게 되면 0과 1 중 한쪽으로 결정되죠. 누군가 중간에서 정보를 엿보면 그것이 즉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공부하다 보면 이 암호 체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죠.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 무한히 일어나는 구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개발된다고 해도 비트코인 암호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게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며 이 영상이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